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관계 단절했다가 다시 외교 관계를 복원했는데요. 그것은 봉합 수준입니다. 정보 분석 완전 실패입니다.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 모든 관심이 이쪽에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의 성일광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이 탄압해서 우리는 공격했다라고 하마스 주장은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 맞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억압해 왔고 또 탄압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마스라는 단체는 원래 존재 이유가 대이스라엘 무장 저항, 무장 투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왜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그다음에 아주 정교한 기습 공격을 했는가?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지금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과 사우디하고 미국이 지금 세 명이서 이렇게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중동 지역에서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 주변에 있는 일부 아랍 국가들이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이고요.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면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란은 하마스를 경제 지원 그리고 네. 무기 지원을 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주도권을 지금까지 하마스가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온건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혹은 팔레스타인 최대 정파 파탁이라는 최대 정파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주도권을 쥐어왔는데 하마스는 이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하마스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요.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주도하고 결정하는 단체이며 조직이다. 이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이번 기습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왜 하필이면 7일 그 유대교 안식일이라고 하네요. 그날이. 왜 그날을 잡아서 공격을 했느냐.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7일 날이 무슨 날이냐 한다면 유대교 명절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유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 초막절 긴 휴가 기간의 마지막 날이 바로 7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휴가를 가고요. 그래서 전방 부대에 군인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아주 이스라엘 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하마스가 이 기습 공격 시점을 그렇게 잡았다. 그리고 이날은 또 1973년 제 4차 중동 전쟁이 10월 7일 날 있었습니다. 10월 7일 날. 그래서 그 시점과 맞물려 있다. 10월 6일 날 전쟁이 있었고 이번 전쟁은 10월 7일 날 일어났죠. 그러니까 딱 하루 지나서 73년 전쟁의 그 다음 날에 또 유사한 기습 공격을 통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다는 그런 또 시사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3년 전쟁인 제4차 중동 전쟁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고전한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마스가 노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란이 지금 하마스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이란은 그걸 부인하고 있죠. 지원하지 않았다. 근데 이란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하고 안 좋은 사이가 된 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 테러 단체들에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전에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대사 관계도 있을 정도로 국교 정상화를 했을 정도로. 그다음에 이란의 안보 체계를 이스라엘이 도와줬을 정도로 상당히 긴밀한 사이였는데, 즉 이란이 왕정 국가였던 시절이죠.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나고 나서는 이란은 완전히 이스라엘과 앙숙이 되었습니다. 앙숙이 되었고,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의 대이스라엘 항전을 하는 이유가 같은 무슬림인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를 이란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도와주고 원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란은 하마스를 원조해 왔습니다. 대이스라엘 항전을 하고 있는 하마스를 지원해 왔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즉 주변에 있는 대리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를 계속 무기도 주고요, 재정 지원도 해온 것이죠. 근데 요번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이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이것을 하마스도 그렇고 이란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그럼 왜 그것을 싫어하는가?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하는데 온건파 파타, 즉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지금 협상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 사우디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요. 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지금 이스라엘 차지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 영토를 좀 더 많이 양도를 하는 방식. 그러면서 피에로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은 하마스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마스는 이번 기습 공격을 했을 것이고요. 이란은 외교적 고립이 가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그다음 미국 삼각편대가 형성되면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중동 지역에서 지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사우디와하고 이란이 그 브릭스에도 같이 들어가고 막 사이가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중국의 중재 예. 이런 영향으로, 그런 이유로 네. 언론에 나온 바로는.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 뭐 이집트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에 대한 중동 지역이 단합해서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자지구 공격, 하마스 두 양측의 문제로 끝날 것이냐, 네. 여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3월에 중국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국교 정상화를. 그러니까 7년 동안 관계 단절했다가 다시 외교 관계를 복원을 했는데요. 그것은 봉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그다음에 걸프 산유국들의 가장 위험한 적성 국가는 이란입니다. 여전히 이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하고 미국의 어떤 군사적 지원을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번 전쟁이 주변 아랍 국가들이 참전하게 되면서 중동 전쟁,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 어느 국가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를 보십시오. 이집트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고요. 동부에 있는 요르단 국가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고요. 시리아, 아사드는 지금 여전히 내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반정부 시위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레바논이라는 국가는 너무나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의도가 없는 국가입니다. 문제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시아파 무장단체, 즉 이란이 1982년 레바논에 창설한 헤즈볼라는 이번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절반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양측 합해서 1,500명이 죽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그 언론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그 아이언돔 거기가 믿고 있던 그 아이언돔이 완전히 무력화됐다. 뭐 로켓 그쪽에서 쏜 게 뭐 3,000발, 5,000발 뉴스가 뭐 여러 개라.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던 그 방위 시스템이 네. 지금 무너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될게요.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정교하고 작전을 잘 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육해공으로 지금 침투한 작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더 이번 작전이 다른 이유는 이전에는 로켓만 주로 쐈습니다. 네. 로켓 공격이었죠. 그러나 이번엔 지상군을 파견해서 이스라엘이 쳐놓은 철망을 다 뚫고 철책을 다 뚫어내고요. 가자지구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 22개를 아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민간인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로켓의 피해를 받아서 로켓 공격으로 사망한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대부분의 사망자는 총격 사망자예요. 민간인을 향해서 하마스 대원이 거의 뭐 500명에서 1000명이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자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을 그냥 돌면서 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다 총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망한 숫자는 이런 하마스 대원들과 교전을 벌였던 이스라엘 군 경찰 사망자가 한 200에서 30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합해서 지금 한 900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머지 민간인 사망자가 뭐 한 600에서 700, 군 사망자가 뭐 한 2, 300. 앞으로 1000명까지 아마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가자지구 그러니까 하마스 혹은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무장 조직들하고 이스라엘 간의 그 전투 이런 거는 자주 있어 왔잖아요. 네. 이번은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완전히 다르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로켓만 쏘고 그냥 지상군을 파견하거나 지상군이 침투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가자 철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하마스가 모든 것을 거의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군사 훈련 준비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육해공은 그러니까 행글라이더를 타고 침투한 하마스 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보트를 타고 침투한 하마스 대원도 있고요. 육상으로도 하마스 대원들이 지금 철책을 완전히 뚫어내고 한 15곳, 20곳을 뚫어내고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스라엘 마을을 점령해서 민간인들을 죽인 그런 초유의 이전에서 볼 수 없던 그런 기습 공격입니다. 이스라엘도 충격이 좀 컸겠네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냥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정군 뭐 전 예비군 소집령이 내려졌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긴 네, 하던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예비군을 소집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를 포위하고 네. 하마스는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이번에는 강력하게 뿌리를 뽑겠다 막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데 사실 하마스를 괴멸시키려면 일단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상군이 들어가서 하마스를 괴멸시킨다 해도 하마스 지도자들은 또 땅속으로 숨든지 아니면 병원 밑에 가든지 땅굴을 파서 숨든지 사실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슨 하마스 조직이나 시설 같은 걸 파괴하는 건 쉽죠. 그러나 하마스 대원들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찾아내기도 어렵고요. 그다음 또 해외에 나가 있는 하마스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마스를 괴멸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철수할 것인가? 그럼 철수를 하게 되면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또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끝이 없는 소모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스라엘도 이제 화가 나서 혹시나 거기에서 좀 뭐라 그럴까 조금 그 격한 그러니까 좀 잔인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랬을 때 또 다른 나라들이 그걸 두고만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자꾸 이 사건이 커지지 않겠냐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걸 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들이 많으신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국가는 사실 이란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일단 국경이 맞닿아 있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 미국과 핵 협상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돌려주지 못했던 60억 달러도 돌려줬고요. 그 다음에 미국 2단계 미국인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란에 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상당히 괜찮은 관계란 말이죠. 근데 다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아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우리 미국의 적이 된다. 그럼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란밖에 없는데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없고요.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도와줄 수는 있겠죠. 네. 그다음에 다른 주변 국가들 사실상 이스라엘과 전쟁할 의도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혹시나 이란의 핵시설 여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하는데 네. 그건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이란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사보타지는 이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시설 그다음에 뭐 원심불릭이라든지 또 핵시설을 실제로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든지 물론 미사일을 쏴서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보타지는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이 이번 공격에 확실히 계획을 했다 아니면 하마스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정보가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이란 내에 사보타지를 더 강화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그 정보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가 사실 세계 최고의 무서우면서도 아주 강력한 정보망을 가진 곳을 모사드 네. 꼽잖아요. 네네. 이번에 모사드가 역할을 못한 건가요? 그렇죠. 네. 정보 분석 완전 실패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난 후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인데요. 이스라엘 정보부가 3개의 정보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사드는 대외 정보부죠. 일종의 CIA 같은 경우고요. 이스라엘 대내 정보, FBI 같은 신베트라는 정보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군 내에 또 다른 아만이라는 또 군 정보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외국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심각한 실패죠. 그래서 뭐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마스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하마스의 속임수에 빠졌다. 즉 하마스에게 당권을 주면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무장 투쟁을 잠시 중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그 미국에서 항모 전단을 투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이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네네. 미국의 의도는 지금 어떤 건가요? 미국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망자가 너무 많고요. 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한 게 아니고 선제 공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스라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항모전단, 그 다음에 탄약을 제공한 것은 헤즈볼라가 만약에 동참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2개의 전선에서 싸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무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했고요. 저는 이란 때문에 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상당히 낮게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뭔가 이스라엘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쨌든 지금 전쟁 상태니까요. 상당히 많은 군수 물자가 필요할 텐데 확전하는 거를 미국이 과연 2개의 전쟁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있고 네네. 2개의 전쟁터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봉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냐. 봉합하려고 하겠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으로서 또 다른 부담을 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다거나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어떤 전쟁이 났으면 이스라엘을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판 9.11 테러
이스라엘판 진주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냥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없다,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저기 강 건너 불구경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리기가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만큼의 작전 기간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전 기간은 최소 뭐 한 달, 길게는 2달,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요 어떤 그 긴장 관계, 요 어려운 상황이 단순간에 끝나지는 어려울 것이다. 좀 적어도 그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됐던 그 충분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떤 화를 풀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어줘야 된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격앙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고 물론 올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더 길게 하면 팔레스타인 사망자도 엄청 늘어나겠죠. 네. 많이 늘어나겠어. 이거 비극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황은 점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화를 풀기 위한 그 기간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희생일 거고 그것을 보는 주변 국가들의 그 민심 네. 결국 그 중동 사람들이 네, 같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네, 같은 네.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 팔레스타인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에 또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분노합니다. 분노했고 이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에 그런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이미 지금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여행 갔던 유대인 이스라엘인 2명이 이집트 경찰이 쏜 총에 사망했습니다. 아, 저 그 뉴스 봤습니다. 네, 사망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게 아랍 국민들, 민중들은 이스라엘을 증오하죠. 그러나 아랍 국가 차원의 수뇌부는 그 증오를 누그러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미 평화협정을 체결했고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집트. 그렇죠. 요르단도 마찬가지고요. 시리아 뭐 내전 중이고요. 레바논도 지금 경제가 완전 디폴트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의 반감은 항상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최고 통치자는 이스라엘에 대해 비난 성명을 내고 그 차원에서 그쳐야지 실제 이 하마스의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로 공격하는 정도로 끝날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